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레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별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고용이 자꾸 뭔가 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솔솔 나옵니다. S&P 500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뉴욕 증시는 상당히 좋았는데 생각보다 우리 증시 크게 반응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탄력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번 주 보면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꽤 잘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순조로운 일단 그 순항을 하고 있는 모습.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다들 급반등을 원하고 있죠. 사실 조금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망설이지 마시고요. 랭킹쇼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진단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참여 방법부터 바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02-3255-8200 전화부터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로 종목 진단 요청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바로 올려주셔도 되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고요. 신규 매수 문의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도 그렇고 이 네.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중소형 종목들 좀 잘 잡아가야 잘 그렇죠. 가는 또 기분이 달라지는 그런 하루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목별로 진단해드리니까 많이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 채팅창 같이 볼까요? 좋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살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평소에 여기서 뵙기 어려운 분이 갑자기 오셨군요. 네, 예. 아우 1년 만에 첫 방송이 이렇게 랭킹쇼라니 참 좋습니다. 아니 긴장되죠 사실.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오랜만에 왔는데 좀 정갈한 방송이 아니라 요란 떨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강한 맞습니다. 신고식을 하고 있는 은별 앵커입니다. 그래도 지금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네요. 네. 해바라기님, 창호 은별 앵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원 JW님께서 이름 대신에 다른 표현 하나 써주셨어요. 대신 읽어주시겠어요? 네, 예쁘신 앵커님 반갑습니다라고 그래요. 해주셨어요. 예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예행. 자, 이선미님, 앵커님 이름도 잊었어요 하는데 지금 다 은별 앵커 반갑다고 많이들 인사해주고 계시죠? 오늘부로 다시 한번 각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그래서 살 안 찌려고 되게 노력 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미국 음식들이 다 짜고 좀 자극적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굉장히 기름지죠. 제가 은근히 SNS를 보니까 한국 음식도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리를 참 많이 했어요. 그쵸? 네, 요리가 그래요. 엄청 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디 갔어요? 고고식님께서 실버스타이커님 살 빠졌다고 이야기를 아유,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실제로 빠지셨나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안 찌면 정말 관리 잘한 거죠. 미국에서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았겠어요. 네. 자, 그리고 주하님은요. 앵커님은 실버스타, 나는 실버스타 크래프트.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제가 의미죠? 지금 아직 적응이 좀 덜 됐나 봐요. 지금 멘트를 바로 이렇게 소화를 못 하겠어요. 저도 잠깐 미국 다녀왔나 봐요. 이게 실버스타 크래프트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 슈팅스타님, 창에 오늘따라 코스의 부분이 시커먼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면도하셨어요? 이게 금요일에 보통 이래요. 왜요? 제가 금요일은요? 피부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래서 면도를 하면은 트러블이 정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주말에는 웬만해서는 면도를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런데 금요일까지 되면은 이게 피부 자극이 계속 누적돼가지고 금요일에 조금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털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이 트러블이 좀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네. 약간 쉐이빙 크림 같은 거 하실 때 네. 로션 이런 거 잘 바르시면 좀 괜찮거든요. 제가 제품들을 꽤 써봤는데 그래도 이게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공언을 하는데요. 이달 중부터 주말을 이용해서 한 10회 정도 레이저 제모에 들어갈 와우, 겁니다. 네. 조만간 또 깔끔해진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슈팅스님 웃기다고요? 연탄 페달이라뇨. 이러고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죠? 아니 제가 이걸 봤는데 합성 많이 해주시던데 이따가 연탄이랑 합성되시면 합성 얘기 잘못 꺼내면 안 돼요. 그래요? 본인이 죄송합니다. 당사자가 될 수 네. 있습니다. 요즘에 저뿐만 아니라 삼성에코도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제작진의 그 합성 실력이 요즘에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도 파악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강사님, 코 밑에 마늘즙을 바르세요? 마늘즙은 몰랐군요. 마늘즙 바르면 좀 네. 뭔가 트러블이 완화되나 보네요. 저는 트러블이 더 생길 것 같은데 너무 따가워서 이게 생활이 될까요? 그리고 우상향님, 어머머 은별 앵커님 미국에 가셔서 방송 나오기에 깜짝 놀랐는데 어느새 한국 이제 들어오셨나요? 그렇죠. 네, 완전체로 들어왔습니다. 돌아오신 거죠?
그쵸, 네. 들어왔습니다. 자,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은별 앵커를 많이 반겨주시는 동안에 이선미 님이 저 꽃미남 되시겠네요? 아, 그래, 레이저 제모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해 볼게요. 한방님, 이발소 가세요. 뜨거운 수건으로 찜질후에 면도해주는데 쫙 감깁니다. 아, 이거 맞아요. 뜨거운 수건 같은 걸로 미리 데펴놓으면은 트러블이 덜 나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은 괜찮은데 매일 하려고 하면은 너무 귀찮아요. 이게 시간이 꽤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일상생활에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진짜 많이 오셨네요. 네. 보니까 예지 앵커님도 오셨어요. 그래요. 네. 아니 좀 저를 보러 왔대요. 못 보던 얼굴이 딱 나오니까 평소에 채팅창에도 자주 안 오셨던 분들도 함께 나와주셔서 다 같이 인사해주고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리자님 너무 웃어서 말을 못했네요. 그래요. 항상 오프닝에 제가 또 타겟이 되면 그래도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GS킴님은 쓰라려요 하면서 면도 얘기 반 그쵸. 그리고 은별의 거 반겨주는 이야기 반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종목 신청 계속 넣어주고 계시거든요. 네. 나야칠님도 한글과 컴퓨터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 비중까지 함께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글과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가할 때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기회입니다. 그렇죠. 02-325-8200으로 저희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전화 종목 진단 신청부터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에서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바로 여기 보이게 올려주시면요. 정말 당첨 확률 높을 겁니다. 지금 앞다퉈서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계속 눈에 띄네요. 트위신님하고 세리님은 평소에는 많이 못 봤던 분이시거든요. 그러세요? 좋습니다. 앞으로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슬슬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전문가는요. 자, 비디님 지금 연결 준비 되셨나요? 아, 맞다. 잠깐만요. 이야, 제가 오늘 마음이 급했어요. 앵커님이 제가 바뀌셔가지고 네. 옆에 원래 좀 더 안정적인 상정 앵커님이 있으신데 아니, 정말 중요한 지금 게 저를 신경 써주시느라 오늘 랭킹쇼잖아요. 네. 랭킹을 신경을 안 쓰고 은별 앵커만 신경 쓰다가 바로 그냥 종목 갈 뻔했네요. 오늘의 랭킹쇼 주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세계 자선의 날입니다. 자선의 날이요. 그래, 9월 5일이죠. 오늘 2012년부터 해서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날이라고 하네요. 전 세계 자선을 기념하는 이런 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를 요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주제 바로 띄워주실까요? 다음 중 기부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평상시에 기부 좀 많이 하세요, 앵커님? 약간 할 말이 좀 없어지네요. 제가 미처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못해가지고. 네. 사실 예전에는요, 제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정말요? 기부도 좀 신경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부 생각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나 살기 바쁘다는 이 핑계로 참 오늘 한번 다시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네요. 그런데 은변했거든요. 네. 네, 이 질문 하실 줄 알고 네. 저는 답변을 준비해 왔어요. 준비 왔어요? 네.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죄송해요. 저도 여유가 없나 봐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네. 이제 제가 기르는 강아지가 유기견인데 그래서 유기견 단체에 약간씩 비정기적으로만 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사실은 이 기부 순위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잖아요.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부 순위, 기부 지표가 한 가지 있거든요. 네. 2022년도에 나온 그 순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위를 나타내는 그 기준이 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낯선 사람에게 도움 준 적이 있습니까? 또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까? 또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토대로 해서 이 기부 순위가 국가별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미국을 좀 네. 예상해 주시고 있으시네요. 오, 강호율님도 그러네요. 그렇고 뚱냥이님도 네. 미국 이렇게 또 답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나라가 크다 보니까 1위가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그 미국이 좀 선진 사회에서는 자선이 좀 일상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네. 자, 그런데 실제 순위가 어떻게 나타났을지는 여러분의 다양한 추측이 필요하겠습니다. 미리 힌트를 좀 드리면요. 오늘의 1위는
약간 의외인데 라는 말이 바로 되실 겁니다. 이 정도면 힌트가 좀 될까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 순위가 될지 그것도 한번 맞춰보는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면서 저희는 오늘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무님, 세계 기부 순위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자선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국가 가운데서 기부 순위가 가장 높은 국가, 어디로 보실까요? 네, 사실 저도 미국을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네. 좀 전에 이런 나라가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미국이 당연히 아닐 것 같고 사실 대한민국이 됐을 때도 이런 나라가까지는 또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나라 중에서 중국과 인도는 정말 아닐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찍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국과 인도는 정말 아닐 것 같은 이유를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 1위 인도네시아로 윤정식 상무께서는 꼽아주셨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시 채팅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첫 번째 종목 좀 찾으러 가볼게요. 자, 일단은 뭐 해사랑님의 엑시콘도 올라와 있고요. 화이트 하이드레이저님께서 IT센 글로벌. 또 은별님 환영합니다. 이 환영 인사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뭐 기부 순위 관련돼서는 확실히 미국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바로 첫 번째 종목 좀 들어가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할 시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 ABC 가나님의 종목이죠. 미코입니다. 자, 미코 매수 가격은요, 15,830원입니다. 20% 비중이시고요. 향후 단기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네. 사실 매수가와 현재가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매수 가격이 조금 높죠? 네. 그러면 과연 미코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바로 좀 알아볼게요. 자, 상무님, 미코입니다. 요거 짧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사실 이 미코 같은 경우는 HBM 관련된 이 부품 소재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도 5천억대로 중견기업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는 좀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좀 살펴보면 4월 달부터 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길게 보더라도 연초에서 횡보하다가 좀 올라가는 모습. 물론 이제 작년 고점 대비보다는 지금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에 가까운 모습, 단기적으로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기관의 매도가 물량들이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숫자를 좀 살펴보면 그렇지만 숫자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22년도 매출액 4천억. 23년도는 조금 못했어요. 3,800억. 그리고 24년도는 5,400억. 25년도 1분기와 2분기 합쳐서 4,500억 정도 되거든요. 25년은 더 큰 실적으로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최근 한 2, 3개월 동안 실적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 4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25년도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기대감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인 이 미코 같은 경우도 향후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매출액 모두 다 작년보다 금년에 훨씬 더 많이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전망을 우선 질문을 주셨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살펴보면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횡보하거나 소폭 하락까지도 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차트와 수급이 회사 본연의 가치보다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들인데 단기적으로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도와 매수가 좀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모습.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만 따졌을 때는 매수보다는 매도에 좀 더 가까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본다라면 차트상으로는 21선이 지금 15,000원 정도에 붙어 있거든요.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열려 있습니다. 근데 하락을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횡보하거나 지금 수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횡보하거나 소폭의 하락 정도는 열려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25년도의 예상 실적이라든지 이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회사가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코에 대한 이야기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포인트를 던져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채팅창 좀만 더 볼게요. 네. 이제 앵커님이 아무래도 힌트를 주시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사실 인도네시아 왜 하필 두 개 나왔을까? 지금 보니까 저렇게 꼽혔군요. 그러게요. 그래요. 인도와 중국이 결이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미국과 대한민국 확실히 상무님 의견처럼 몇 가지 소거를 내보고 하니까 속어법이 중요해요. 인도네시아가 네, 눈에 거의 나온 들어오긴 것 같아요.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포스코 홀딩스 쪽 진단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운사 HM의 민수설이 좀 돌면서 맞아요.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인수 얘기가 나면 사실은 해석이 다양하죠. 오히려 인수 때문에 부담이 될 것 그쵸. 같아서 걱정인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도 바로 그런 해석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고점 찍고 조금씩 밀려 내려왔었는데 오늘 꽤나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수님이 40만 원에 10%, 주미김님은 32만 원에 5% 이렇게 담고 계시는데 두 분 다 손실 중이어서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큰 기업에 대해서 또 네. 빅딜 인수가 나오면 관심이 되게 많고 또 관련 종목들까지 좀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야칠님, 커피 땡긴다리 집에 뚝 떨어진 랭킹쇼 봐야 하는데, 참, 집에서 평소 타 드시는 편이군요.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나가서, 카페 가가지고 사먹기가 굉장히 돈 아깝고 그렇잖아요. 요즘 커피 머신도 네. 되게 잘 나와가지고 집에서 내려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를 항상 내려 드셨던 분이라면 본인 취향이 또 확실히 있을 거란 말이죠. 아무 데서나 이게 소비가 잘 안 돼요. 자, 그리고 방어율님께서, 잠깐만요. 이거 읽어야 되나? 기부가 좋은 건데, 과도한 기부에 대한 이야기도 슬쩍 남겨주셨습니다. 특정 이미 거론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읽진 않을게요. 기부를 좀 많이 하시는 네. 분들이 있죠. 연예인분들 보시면 항상 그렇죠. 기사가 나와요. 맞아요. 기부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금액이 작든 크든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좋은 건 많이 알리면 좋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진단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이제 나야칠님 방금 커피 땡긴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24,350원에 들어가셨는데 장기로 보고 오. 있다고 하시네요. 내년 상반기까지 비중 8% 모아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상무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 한글과 컴퓨터는 굉장히 좀 대표적인 B2G 기업이죠. 기업과 정부 간의 계약을 상당히 좀 많이 이뤄내는 그런 기업이고,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체에 한글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B2B와 B2G를 가장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가장 매출액 비중이 높은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이런 업체들의 특징이 분기별 실적, 연간 실적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좀 적죠. 좋게 해석을 하면 실적의 안정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면 성장성이 좀 더디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2분기 실적부터 좀 살펴본다라면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씩 감소했어요. 그런데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B2G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가 2분기에 좀 나타날 수 있었죠. 2분기에는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에 있어서 좀 보수적인 대응, 좀 소극적인 대응이 있었다라면 3분기부터는 2분기 하지 못했던 것까지 합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2분기에 좀 감소하고 3분기에 좀 올라간 점이 상쇄시켜서 작년과 금년의 실적은 사실 금년 실적이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매년 한글과 컴퓨터는 매출액이 10% 정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적에 있어서 변동성 좀 덜하다라는 점. 성장성도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안정적인 실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매출액도 22년도는 2,400억, 매년 한 2,300억씩 꾸준히 올라가서 25년도 예상 매출액은 3,300억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도 한 100억 정도, 50억에서 100억 정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22년도 영업이익 250억에서 25년도 500억까지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2분기에는 자회사 한컴 라이프케어의 이 매출이 좀 부진했습니다. 이런 실적까지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 그래서 3분기의 실적 상승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실적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적도 좀 좋아진다라는 점. 그리고 이 이평선에 있어서 121선에 딱 걸쳐 있습니다. 121선은 지지선이든 저항선이든 상당히 좀 강력하게 작용하는, 특히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때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지금 121선은 살짝 걸쳐져 있다라는 점. 그래서 121선을 기준으로 횡보를 당분간은 좀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3분기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는 점, 연간 실적은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주시니까요. 나야칠님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기대감을 잔뜩 안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솟구쳤었는데 그렇죠.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내려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 같이 투자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네, 저희 계속 커피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커피 얘기가 나오자마자 모든 오늘 저 기부 순위 이런 얘기 다 없어지고요. 커피 얘기로 다 넘어갔습니다. 맞아요. 아니, 지원님께서 앵커님도 신난다리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어디요? 지원 JW님께서 곤님 신난다리? 고고식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커피 드시러 가신다고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고고식님이 또 저 컴백 기념으로 풀 시청 해주신다고 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컴백 기념 정말. 풀 시청. 네. 그전에는 잠깐 나눠서 시청하셨나 보죠? 자, 그리고 기자 문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쯤에서 두 종목 정도 봤으니까 오늘 레키쇼 주제, 저거 어느새 말을 잊으셨죠? 한번 다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기부 순위를 보고 있는데요. 5개 국가를 제가 임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5위를 한번 알아보죠. 오늘의 5위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대한민국이 이 5개 국가 중에서는 5위였습니다. 실제 네. 전체 조사된 자료를 봤을 때는 전체 88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88이면 좀 낮은 순위에 있는 건가요? 낮은 순위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우리도 조금 더 생활에 여유를 갖고 금전적인 여유가 아니라 조금 더 정신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생활하기에 조금 각박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네, 약간 씁쓸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또 요즘은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주잖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요? 네. 이런 기부 조금이라도 해볼까 싶기도 한데요. 좀 많이 하셔야 될걸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 이렇게 5위까지 알아봤고요. 이쯤에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치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장 고용보고서를 대기하면서 뚜렷한 매수 주체나 주도 업종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에 현대모빅스 올라왔습니다. 쿠팡이 자동화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가운데 최대 수혜주로 부각받으면서 현대모빅스 현재 10%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하나오션 올라왔는데요. 하나임팩트의 1조 4천억 원 규모의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5% 가까운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11만 3,300원 선 지나갑니다. 3위에는 HMM이 올라왔습니다. 포스코그룹이 HMM을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승폭은 둔화되면서 주가는 현재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한 상황이고요. 상승 탄력도 많이 둔화됐습니다. 현재는 2.5% 가까운 상승폭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에는 현대힘스 올라왔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 현대힘스는 경영권 매각이 본격화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8,85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5위에는 HJ중공업이 올라왔는데요. 한 달 새 주가가 180% 가까이 급등한 HJ중공업입니다. 코스피 조선주 중에서 시총이 가장 작은 기업인데요. 오늘 장중에는 26,10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4% 넘는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6위에는 코닉 오토메이션 랭크됐습니다. 쿠팡의 AI 퍼스트 전략 본격화에서 오늘 수혜주로 부각받으며 22%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도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7위에는 SK 오션플랜트 랭크됐습니다. 풍력에너지 관련주로 3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8위에는 TXR 로보틱스가 올라왔는데요.
노란 봉투법 효과와 함께 쿠팡 수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역시나 급등세 유지합니다. 17,000원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9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왔는데요. 국내 첫 풍력통합 컨트롤 타워인 윈드파워 센터를 구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오늘 주가는 1%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0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반도체와 HBM 업황 개선을 기대하고 있지만 주가는 6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11위에는 STX 엔진이 랭크됐는데요. 유암코의 지분 처분의 경영권 매각 가능성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2위에는 SK하이닉스에 올라왔습니다. 2분기 연속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한 SK하이닉스, 브로드컴의 호실적 훈풍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27만 닉스까지 회복해냈습니다. 13위에는 솔루엠이 랭크됐는데요.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의 지분 매입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장중에는 41,950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15위에 온코닉 테라피틱스에 올라왔는데요. 위 질환 치료 신약인 자큐보정의 실적이 급성장하면서 주가 4일 연속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6위에는 CXL 관련주 엑시콘이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면서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 가득한데요.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이어서 17위에는 올릭스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의 러브콜 속에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96,60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18위에 삼양컴텍 올라왔습니다. 방산 관련주인 삼양컴텍 오늘은 보합권에서 숨고르기 장세 보이고 있고요. 19위에 제주반도체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장 초반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역시나 보합권까지 떨어졌습니다. 20위에는 ABL바이오가 올라왔는데요. RNA 치료제 성장 기대감 속에서 오늘 주가 10만 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오후장까지도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ABL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빠른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브로드컴의 호실적에서 AI 수요의 우려가 다시 한번 옅어졌습니다. AI주 강세에 더해서 차세대 인터페이스인 CXL에 다시 한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몬타지가 최근 CXL 3.1 메모리의 확장 컨트롤러를 출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소부장 관련주들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XL이 오랜만에 부각이 됩니다. 과거에 HBM 다음에 CXL 참 잘 가는 듯 했다가 어느새 좀 많이 가라앉았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상부님, CXL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의 전략 앞으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반도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시장에 계속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2017년도, 21년도, 그리고 25년도 계속 새로운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된 수혜주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수혜주가 유지가 될 때도 있지만 그 수혜주가 유지가 굉장히 좀 짧게 되거나 아니면은 수혜를 단기적으로만 받으면서 좀 유지가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 수혜가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은 이 매출액으로 연결이 되느냐, 연결이 되지 못하느냐, 이런 모습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HBM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죠. HBM 열풍이 불었습니다.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중간중간에 조정은 좀 받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주가 상당히 좀 올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매출액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중간에 출렁임과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AI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논란이 AI 기술력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AI가 얼마나 많이 활성화되는지 이런 부분의 논란이 아닙니다. AI에 대해서는 지금 이 AI 관련된 종목들, AI가 이렇게 많이 소비될 건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만큼 정말 소비가 될 것이냐, 예상하고 있는 만큼 정말 매출액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인 거지. AI는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굉장히 비싼 고가의 반도체들이 들어가면서 AI 장비들 굉장히 많은 메모리와 전력을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AI에 대한 이 매출액에 대한 상승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로 연결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CXL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으로 정말 HBM처럼 폭발적으로 연결되는지 여부,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지만 이 연결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길게 갔을 때에는 이 부분이 매출액으로 연결되는지까지를 잘 살펴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HBM처럼 잘 자리 잡는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훨씬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한 부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 HBM, CXL 관련된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자 관련주들 굉장히 핫한 모습이죠.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CXL까지도 읽어드렸고요. 오늘 채팅창 좀 볼까요? 아니, 커피 얘기에 이어서 이제 빵 비만으로 얘기로 갔어요. 갔어요. 어디 계시죠? 준호님 아니시죠? 황금마루님. 이 카페에 가면 커피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요. 커피를 사시면서 빵을 드시는 게 비만의 원인이라고. 아니, 아주머니들 커피 마실 때 빵을 너무 먹는다 하셨는데, 아니, 사실 커피 마실 때 조각 케이크를 먹는다든지 빵 먹는 일이 많긴 하거든요. 이게 궁합이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아메리카노가 씁쓸하잖아요. 네. 근데 또 씁쓸한 맛만 느끼면 씁쓸하니까 꼭 당을 하나 찍어 먹게 달달한 되더라고요. 거. 케이크. 야, 저는 사실 케이크 종류 빵 같은 거 진짜 잘 안 먹거든요. 정말요? 카페에 식단 가서도 관리하시는구나. 식단 관리 안 해요. 근데 그냥 안 땡겨서 안 먹는데 딱 하나 조각 케이크는 맛있더라고요. 아우, 조각 케이크 저는 맛있죠. 심지어 전체 케이크 통째로 있으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상하게 조각 케이크가 더 맛있지 않아요? 맞아요. 뭔가 작게 돼 있어서 네. 부담도 없어 보이고 저는 크레이프 케이크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여러 겹으로 생크림이 겹겹이 돼 있는 거. 잔뜩 발라져 있어서 너무 좋아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살찔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조각 케이크 같은 게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데 요거 사실 배가 안 부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워 먹는 거죠. 이거를 하루 2끼, 3끼를 한다면 충분히 비만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근데 비만도 비만이지만 탈모 얘기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결론을 지으면서 또 어떤 분이 탈모 얘기 해주셨나요? 탈모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가슴 아프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오늘 진짜 많이 언급된 종목이죠. 맞아요. 포스코홀딩스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튜브 수수님께서 보내주신 포스코홀딩스. 수수님은요 40만 원에 갖고 계십니다. 2차 전지 붐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40만 원이면 시간이 꽤 오래된 거잖아요. 10% 비중이십니다. 최근에 35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쭉 빠져있는 모습인데 이분도 걱정되실 것 같고 네. 아마도 그리고 주미김님도 갖고 계신데 이분은 얼마에 갖고 계신 거죠? 32만 원에 예. 5% 갖고 그러면 있으십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자, 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오늘 HMM 인수 관련해서 주가가 훅 빠지고 있습니다. 걱정들이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은데 바로 알아보죠. 자, 상무님, 포스코홀딩스 이거 갑자기 인수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훅 내려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사실 이 HMM이 굉장히 큰 고래가 됐죠. HMM의 시가총액이 지금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높습니다. HMM이 워낙 물류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매출액을 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HMM을 결국은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산업은행이 36%, 한국해양진흥공사가 35%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량만 하더라도 70%거든요. 결국은 팔아야 되는데 팔기가 만만치가 않죠. 단순히 지분만 놓고 봐도 23조짜리 회사의 지분 70%입니다. 그러면 16조 원이거든요. 지분만 놓고 봐도. 굉장히 비싸죠. 16조 원의 현금을 주고 살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죠. 근데 이 HMM 결국 팔아야 되는데 HMM 인수 후보로 항상 포스코홀딩스 나왔었어요. 그동안.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나올 때마다 부인을 했었거든요. HMM에 대한 매수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기업들 제한적이고 HMM을 살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10개도 채 안 되거든요. 자금력을 동원한다라면 외국 기업에는 안 팔 거고요, 아마.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가 굉장히 유력한 후보가 포스코홀딩스였는데 포스코는 항상 부인을 해왔다가 이번에는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포스코가 HMM을 왜 인수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을 살펴본다라면 포스코는 우선
가장 이 주력 사업이 철강이죠. 철강에 대해서 철강, 쇳물을 녹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원료, 철강석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 쇳물을 뜨겁게 달구기 위해서는 무연탄이라는 이 불을 뗄 수 있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하게 되죠. 이거에 대한 물류비만 하더라도 연간 3조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HMM이라는 세계적인 물류 회사를 인수한다라면, 이 상선 회사를 인수한다라면 이 물류비를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인수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철강뿐만이 아니라 포스코가 야심차게 시작한 그 다음 신사업은 2차전지 소재입니다. 근데 2차전지 소재가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죠. 야심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사업이 사실 이렇다 할 신사업이 별로 보여지지 않다가 2차전지라는 신사업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에 성과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회하려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HMM에 대한 인수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은 좀 이 포스코가 HMM 인수하는 걸 좋지 않게 생각하는 기업들도, 힘들게 생각하는 기업들도 많죠. 포스코가 HMM을 인수했을 때 HMM은 싸게 이 물량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다른 HMM에 대한 비용들은 어느 정도 지급을 하면서 다른 물류회사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적게 지급한다라든지, 이런 독과점이라든지 포스코에 상당한 물량들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포스코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항구 외에 다른 쪽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럼 지역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게 되겠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인수가 결정이 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는 결정이 안 되는데,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사실은 HMM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를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포스코라는 기업이 HMM의 모회사가 된다, 굉장히 좋죠. 탄탄한 기업을 모회사로 업고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시기를 갖는다라는 건 좋은데, 보통 회사가 피인수가 되는 거죠. 인수가 될 때에는 저 주가를 좀 더 올려서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주가를 매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에 긍정적인 모습인데, 여기서 프리미엄을 많이 주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만큼 현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아무리 현금이 많은, 현금 보유량이 거의 최상위급인 포스코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HMM을 인수하게 되면 굉장히 대규모의 현금이 좀 나가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5에서 10% 정도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HMM의 인수가 만약에 제대로 인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주가는 원상 복귀를 할 것이고요. HMM 인수를 하게 되면 좀 더 길게 봤을 때 현금은 좀 줄어들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류 비용을 많이 절감하고 훨씬 효율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 중장기적으로 다시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포스코가 이제 HMM을 인수한다는 그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데요. 일단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어서 만약 인수가 된다 하더라도 좀 험로가 될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적, 그리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상무님의 이 이야기 듣고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 아니, 아까 가기가 싫어져요. 앵커님이 아까 탈모 얘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속 탈모 얘기만 올라오는데요. 근데 지금 좀 웃겼던 게 네. 박화율님께서 탈모는 운명이다.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러면서 잠깐만요. 방어윤님께서도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는군요. 네. 삭발도 괜찮은 방법 하셨는데, 저도 삭발을 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보다 두상이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네. 탈모가 있으세요? 없으신 것 같은데요. 탈모 유전자가 원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머리가 막 빠지는 건 아닌데 저는 10대 때부터 머리 숱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원래 항상 그 정수리도 그렇고 숱이 별로 없고 되게 얇은 그 애기들 머리 있죠. 되게 얇고 신생아 머리 같은. 네, 그런 그 모질이어서
항상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웠었거든요. 네. 게다가 이 40줄이 되다 보니까 슬슬 머리숱이 예전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이러다가는 순식간에 탈모가 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걱정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죽겠어요 정말. 네, 저희 이제 탈모에 대한 걱정 잠시 또 내려놓고 종목 갈까요? 종목도 하나 더 봐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유튜브 환님입니다. ISC 52,8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 수익 중이세요. 네, 30%나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가지고 갈지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되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지금 정도 수익이면 10%도 넘게 좀 많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전략 들어볼게요. 상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ISC도 반도체 장비주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반도체의 테스트 소켓이거든요. HBM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HBM 관련된 종목으로도 부각이 좀 됐었고요. 어찌됐든 반도체 장비주들이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ISC도 상승을 했죠. 며칠 전에도 5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양봉을 길게 내면서 3일 동안 지금 15% 정도 상승을 했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65,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럼 문제는 더 갈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65,000원에서 지금 한번 6월 달에 미끄러졌고요. 그리고 7월 달에도 한번 미끄러졌고 8월 달에도 다시 미끄러졌다가 9월 달에 왔는데요. 수급이라든지 거래량도 꽤 실렸고요. 차트상으로도 좀 좋은 모습. 물론 이제 65,000원에서 매물은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만 지금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 그리고 이전에서도 물량 소화 과정을 3번을 거쳤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지금 자리는 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신 전략 또 같이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무님이랑은 여기까지 할게요.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나야치님께서 의도치 않게 네. 오늘 제 여기가 지금 다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코스염이 클라클 케이블처럼 멋있어 보인다고. 사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23살 때, 네. 그때 좀 유행이기도 했고 해서 코스염 기르고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요? 괜히 멋부린답시고 코스염 기르고 다녔는데, 제가, 이거 웃음이 자꾸 터지네요. 클라크 케이블처럼 멋있게 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별로 없이, 이방수염으로. 약간 내시 같은 그런 느낌의. 그렇게 네. 나더라고요. 그래서 반년 기르고 다니다가 다 밀어버렸던.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원래 그 전까지는 제가 면도도 잘 안 했거든요. 한 번 기르고 나니까 코스염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정말 원래 재밌죠? 한번 제모를 하면 더 잘하고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더 많이 났었던. 행투가이드님 30년 전이라뇨? 무슨 소리 하십니까? 10년 전? 네. 어쨌든 뭐. 거의 창호이님 50살. 예. 이거 자꾸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요. 네. 오늘 주제가 그러고 보니까 기부잖아요. 그쵸. 이거 좀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부 순위가 높은 나라들 꼽아보고 있는데 일단 5위가 대한민국 전체 88위였거든요. 4위를 알아보겠습니다. 5개 국가 중에 4위는 어떤 나라인지 바로 공개드립니다. 자, 4위는 바로 인도였습니다. 인도가 전체 순위가 대한민국보다 좀 높죠. 57위. 전체 57위로 이렇게 나와 있었군요. 자, 4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국가가 어디 있죠, 지금? 지금 미국도 있고요. 네. 이제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3개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많은 분들께서 꼽아주신 곳이 인도네시아와 딱 미국이 있는데 과연 또 1, 2위로 될지 잠시 뒤에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음 함께 해주실 전문가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우환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요, 세계 자선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부 순위가 높은 나라들을 꼽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국가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남아있습니다. 이 세 국가 중에 기부 순위 높은 나라, 어디로 꼽아주실까요? 글쎄요, 흔히 보면 미국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는데, 옛날에 제가 책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이제 무슬림 국가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고 제가 잠깐 본 것 같거든요. 오. 인도네시아가 종교가 그쪽이잖아요, 무슬림. 대부분이.
저는 인도네시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확실히 오늘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또 네. 추측을 해주셨어요. 책에서 보셨다고 하니까 맞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이렇게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더 중요하니까요. 계속해서 투표를 해주시죠. 자, 그러면 슬슬 또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잠시만요. 슈팅스타님이 속보 하나를 전해주시는군요. 네. LNF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이 400%를 돌파했다. 지금 보니까 주가가 갑자기 좀 속도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요. 오후장에도 역시 이렇게 새로운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장을 주시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종목 지나 가볼게요.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 잼만님의 한국전력입니다. 매수 가격은 38,700원. 20% 비중이시네요. 중기 단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만 원을 뚫어냈었던 4만 전력까지 네. 갔었던 한국전력입니다. 최근에 조금 놀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대로 무너지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도약이 가능할지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한국전력 어떤가요? 일단 뭐 중기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반기 때 제법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죠. 그 한전 같은 경우 상당히 무거운 종목인데 평상시에는 저점에서 뭐 주가가 3개월 만에 더블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한 3개월, 3, 4개월 정도 쉬었다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기술적으로는 최고점 대비해서 보통 이제 50% 정도 주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 뭐 특히 이제 거래소의 그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 4개월 길면 한 6개월 가까이도 이렇게 행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간 때도 보시면은 2014년도 한전 같은 경우 올라갈 때 월봉 오시면 한 6개월 정도 윗꼬리 아랫꼬리 주면서 계속 행보를 했다는 얘기죠. 아마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다 그러면은 다음 주가 이제 일봉에서는 맥점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상으로 만약에 현재 가격이 36,000원 이탈한다 그러면 지난 6월 말에 발생했던 갭자리죠. 34,000원. 아니면 그 하단 33,000원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단기 시다 그러면 36,000원 이탈한다 그러면 반이라도 일단 끊고 나서 하단에 다시 한번 보시고 아니면 전량도 매도하고 나서 다른 쪽으로 보시면 좋고 이거 안 깨고 다시 올린다 그러면 저는 이번 달까지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 42,000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중장기로 하반기까지 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뭐 내년 실적도 좋아지고 또 스토리도 지금 그대로 살아있고 지금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저평가죠. 그래서 뭐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단기냐 중기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제가 단기 전략과 중기 전략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만 구분하셔가지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전력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잘 가다가 요즘 주춤하니까 걱정이 좀 되셨을 텐데요. 네. 아무쪼록 이 안내한 내용들 참고해 보시죠. 네, 또 채팅창 좀 볼게요. 좋습니다. 네. 미소님께서 참호행 우라들도 그래요. 나이도 같고요. 소리쟁이가 뭐죠? 소리쟁이가 뭐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요. 소리쟁이를 끓여서 차로 항상 마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 소리쟁이? 잠시만요. 이거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검색해보세요. 소리쟁이. 캡처해두시고. 아니, 제가 그 채팅창에서 가끔 이 힌트를 좀 얻거든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탈모 샴푸 한 분이 그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샴푸를 바꿨어요. 아, 정말요? 요즘에 그래 쓰고 있는데 그 향도 제법 좋고 그 샴푸가 저는 좀 그 끈적끈적 쫀쫀한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정력도 좋고 해가지고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시안님이 또 포스코 퓨처엠 추매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저희 또 이 매수가랑 비중 이런 거 구체적으로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보고 또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봤습니다. 어떤가요? 주한님의 그 글 보셨어요? 어떤 거요? 김봉만 전문가님 헤어스타일이 반도체 2차 전지 반반 같고 너무 좋아요. 지금 왜냐면 그 가르마가 반반으로 돼 있어서 정갈하게 나뉘어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딱 반도체와 5대5 2차 전지 분할로 이렇게. 아니 어떻게 세상 모든 만물을 이렇게 주식 종목으로 가름해서 보시는지 이거 주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이영재님이 오늘 저 처음 보신다고 그래요? 그러셨는데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1년 동안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앞으로 또 일 실버스타 앵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슈팅스타님께서는 또 이슈 하나, 소식 한 가지를 전해주시는데요. 정부에서 해킹 조사권을 확대한다고요. 보안책의 강화에 나선다. 이렇게 되면 또 보안주들이 들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또 롯데카드가 약간 좀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보안주들 또 관심 가지실 텐데 그렇죠. 이런 뉴스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종목 진단 이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유튜브 해사랑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시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14,830원 조금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10% 비중 보유하고 계신데 네, 드디어 움직입니다. 네. 오늘 한참 밀리다가 드디어 떴는데 약간 지금 또 탄력이 줄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아쉽네요. 네, 그래서 수익을 보고 정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어요. 김봉만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최근에 그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이 들어오면서 오늘 그 CXL 관련 종목군들도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상당히 관련 종목군들이 뜨거웠었죠. 그래서 1년 넘게 일단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 이제 반등 구간이었어요. 월봉에서. 네,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월봉이 딱 지지맥점이죠. 지지맥점. 원위치했다는 얘기, 역부지자로.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들어올 자리고 이쪽은 또 이제 뭐 끝난 테마가 아니니까 다시 전 살아나 보거든요. 단기냐 중기냐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14,800원, 15,000원이니까 비교적 고점에서 물리셨고 예, 지금 오래 지금 보유하셨으니까 지금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선은 주가가 빠지던 오르던 오늘처럼 거래가 이렇게 좀 불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점 구간에서. 특히 이제 월봉에서는 최종 지지 맥점까지 오게 되면 여기서 일단 거래가 터져주는 게 좋죠. 예, 그러면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를 하거든요. 월봉에서는 지금도 보면은 지금 무슨 이제 월 초니까 이번 주가 첫째 주니까 전체적으로 월봉에 거래를 안 나는데 월말 가게 되면 이제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장기 지금 지지 맥점이 5년 지지 맥점이에요. 2020년도 지금 여기 저점이었죠. 중간에 2023년도 저점이었었고 여기서 이제 작년 저점과 그러니까 1년 그 라운드형 지금 쌍바닥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뭐 이번 달에 설령 주가가 또 탄력 있게 추가적으로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다음 달까지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낫죠. 예, 그래서 아마 다음 달이나 뭐 연말까지 좀 가져가시면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거라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대로 홀딩 하시고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니까 일단 사신 가격대예요. 예, 15,000원이 지난 그 2월 달인가요? 1월 달 그 1월 말 고점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저항 맥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오게 되면 일단 현금화 하시고 아니 돌파한다 그러면 한 18,000원까지 가능합니다. 하반기에 이쪽도 테마가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고 최소한 그 손실 보고 매도할 종목이 아니니까 사신 가격대까지는 그대로 좀 홀딩해 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문가님 의견은 홀딩을 좀 해보시고 일단 뭐 손실 보고 매도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아, 정말 엑시콘 그 지금까지 많이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다가 맞아요. 오랜만에 쏘는데 좀 시원하게 쏘주면 좋을 텐데. 아쉬워요. 가다 말아가지고 얼마나 또 걱정하셨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주한님, 너는 엑시콘, 나는 월드콘. 저는 이런 게 웃겨요. 저는 약간 이런 개그가 웃겨요. 이런 거 자기 전에 딱 생각이 나면서 웃겨요. 약간 어처구니 없죠. 이게 반응을 어떻게 될지 무슨 말로 받아들일지가 참 난감해지긴 한데 그래요. 갑자기 근데 좀 저는 그 요즘에 그 점심을 네. 항상 요 방송 끝나고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먹는 얘기만 나오면 사실 이 꼬르륵 소리가 더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이스크림도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네. 그리고 슈팅스타님께서는 계속해서 뉴스를 우리 슈팅일보님이 전해주고 계십시오. T-로보틱스 스마트 팩토리 공략 가속 요런 얘기도 같이 남겨주십니다. 네, 계속 저희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 그 탈모 얘기 나오면서 네. 이제 이슈가 소리쟁이 쪽으로 그렇죠. 갔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소금쟁이 이런 느낌인 줄 알았더니 네. 지금 찾아봤잖아요, 저희가. 풀이더라고요. 그 풀인데 그냥 누가 봐도 이게 뭐지? 그래서 자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특징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러게요. 풀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그 제품이 샴푸 제품도 있더라고요. 확실히 소리쟁이라는 게 저는 처음 듣지만
탈모에 뭔가 도움이 되는 걸로 유명한가 봅니다. 예. 네, 차나핑님이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같은 개그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네요. 이거는 약간 진부하지 않아요? 이거는 약간 오래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류 좋아합니다. 이런 류 은근히 좋아해요. 까다롭긴 하네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을 가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종목 진단 도와드릴 종목은요. 다 잘 될 거야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현대제철이죠. 사실 같은 뭐 철강 관련해서 오늘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그 인수 소식과 함께 쭉 주저앉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제철 최근 흐름은 좀 다릅니다. 네. 지금 3거래일 연속인가요? 주가 흐름이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을 보니까 이거 오늘 들어오셨을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그렇네요. 34,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오늘 들어온 게 아니군요. 본전 몇 번이 왔어도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매도해도 될까요? 불안해서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현대제철, 이 종목에 대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9월 증시 또 위태로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맞아요. 나오니까 뭐 위태롭기 전에 미리 좀 비중을 줄여놓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알아보죠. 자, 김문반 전문가님, 현대제철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탄력이 제법 좋아서 이제는 다시 올라가나 싶기는 한데 이분이 매도를 그 기회를 몇 번 놓치셨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매도하고 마음 편하게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다릴까요? 아니면 좀 팔까요? 자, 뭐 기본적으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뭐 7월 중순까지 주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죠. 한 7, 8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뭐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현대제철뿐만이 아니고 상반기 때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거래 감소하면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조정 주고 다시 한번 터닝이 나오거든요. 뭐 그런 패턴이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철강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뭐 그런 기사 나왔죠. HM에 뭐 인수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작년하고 올해 그 철강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HMM을 지금 인수한다는 얘기는 이제 철강 기업들이 한숨 돌릴 만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업황 자체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이제 어느 정도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급 구조조정 발표한다 얘기했고요. 이미 3월 달부터 전인대에서 올 하반기 내년까지 철강 생산을 계속 줄여나간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철강 같은 기업들 작년 올해가 이제 최악이었죠. 상반기까지. 내년에 실적이 증가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증가할 예정이죠. 왜? 철강 업종은 작년하고 올해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1,500억.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에 동국제강도 그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전기료 아끼려고 낮에는 공장 가동을 멈췄잖아요. 그죠? 올해는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안 좋았다는 얘기죠. 예, 올해도 근데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정도. 근데 작년,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지나면 다음 달부터 4분기니까 내년 실적 보고 하는데 현대제철 보면은 지금 올해 영업이익 예상이 지금 4천억 정도,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거의 100% 증가하지 않습니까? 주가는 미리 반영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까지 보시는데 38,000원. 예. 원래 대표 관련 기업들은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라라는 증기 격언이 있죠. 작년 올해가 불황이잖아요. 혹독한 불황. 이런 약간 농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저는 뭐 5만 원 이상. 단기는 직전 고점 38,000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예, 근데 단기보다는 절반 정도는 올 하반기나 내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실적을 보고요. 예, 좀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살펴드렸습니다. 길게 보면 또 5만 원 뭐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아무쪼록 시점 좀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죠. 네. 채팅창 좀 더 볼까요? 네, 행복시안님,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추가 매수가 부탁드립니다. 포스코 쪽으로 진심이신 분이군요. 네. 자, 그리고 머라카로님, 빵구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그리고 준호님, 9월 하락장이라는 이야기. 사실 9월 증시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좀 흔들리는 경우가 약간 많았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가 있으니까 9월 증시에 대한 이 두려움, 우려감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슈팅스타님은 현재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확실히 이 철강 산업 쪽이 업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 포스코가 네.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렇죠. 관심도 많고요. 말도 많은 종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야칠님 잠이 오신다고요? 근데 확실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점심 먹고 살짝 좀 식곤증 올 때죠. 맞아요. 이럴 때 뭐 기회만 된다면 직장에서 문제만 없다면 조금 낮잠을 자는 거 좋습니다. 낮잠 살짝 자는 게 굉장히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주무세요. 물론 일하는 중에 그러면 쉽지 않겠네요. 네, 준호님이 또 커피 원샷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지금이 딱 또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하실 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잠 좀 깨시라고 오늘 주제 요거 랭킹 좀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기부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이거 보고 있거든요. 자, 이 중에 그러면 세개 3위를 남았어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국가 중에 3위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군요. 역시 인도와 별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전체 49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대로 오늘의 1위 후보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남아 있습니다. 네, 결국 자, 2파전으로 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이 두 개의 국가는요, 실제 전체 순위에서 5위 안에 드는 최상위 기부 순위 국가입니다. 자, 실제 1위와 2위가 어떻게 될지는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은 1시간 동안의 변화 양상들을 좀 보도록 하죠. 종목들 어떻게 관심들이 옮겨갔을까요?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파리의 모코 엠시스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보안 클라우드 기업인 모코 엠시스는 오후장 급등하면서 현재 20% 넘는 강세 흐름 보입니다. 이어서 9위에는 휴메딕스가 새로 올라왔는데요. 스킨 부스터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휴메딕스입니다. 주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장 급등하면서 장중에는 16,910원 선까지 올라 62,000원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16위에는 로킷 헬스케어가 랭크됐습니다. 인공지능 장기재생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로킷 헬스케어인데요. 로킷 헬스케어까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6,91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8.82% 상승한 16,540원 선 지켜냅니다. 20위에는 두올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인 두올은 88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급등하며 4,240원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면서 10% 강세 보이며 3,7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오후장까지도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로봇주에도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물류 현장에 대해서 자동화 로봇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공장 자동화 수요 증가에 순환매 종목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장에 또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종목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볼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급등주들 리스트를 쭉 살펴보면 오늘도 역시 로봇주들 몇몇이 눈에 확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로봇주 현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뭐 주도 종목과 주도 업종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순환매 장세라는 얘기죠. 이거 시소 게임이죠. 이쪽 올라가면 이쪽도 누르고, 반도체 올라가면 뭐 2천이 누르고, 2천이 반도체 올라가면 또 조선 방산이 또 반등 들어오고 막 그런 테마도 마찬가지. 종목도 같은 테마 내에서도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따로국밥이에요. 따로국밥. 그러니까 아주 까다롭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랬을 때는 뭐 이거 저거 바로바로 이제 들어가서 수익 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 뭐 현대 모빅스가 일단 선발이고 오늘도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반영됐다 보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원래 그 로봇 관련적에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은 상장하자마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2년
넘게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뭐 레인보우라든지 로보티즈, 그다음에 클로봇, 뭐 하이젠 이런 지금 기업들은 이제 이미 또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한 번씩 했지 않습니까? 예. 산업용 로봇도 관련해서도 휴머노이드뿐만이 아니고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결국은 대장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6월부터 지금 2달 넘게 지금 박스 꺼낸 거죠. 다음 주 정도 뭔가 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로봇도 좋게 보는데 뭐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 보신다 그러면 오히려 그 선발 기업 이미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많이 나타난 예, 이 두산 로보틱스 정도 좀 신규로 관심 가지신 게 어떤가. 그냥 전체적으로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로봇주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뽑아주신 거 보니까 이것도 한번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저희 채팅창을 조금 더 볼게요. 네. 지금 슈팅스타님이 저희한테 음료 주셨어요. 그래요? 위에 뭐예요? 보시면요. 버블티도 주셨고요. 칵테일도 5잔이나 보내주셨어요. 아주 시원하게 그 음주 방송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저희 끌려갑니다. 자, 그리고 막걸리는 말통이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확실히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슬슬 이쯤 되면 불타는 금요일을 위해서 약간 그 시동 걸 타이밍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라카르님, 그 흰 말통이었다고 하면서 막걸리 얘기 계속 이어가지고 계시네요. 막걸리 좋아하세요? 막걸리 굉장히 좋아하죠. 아우, 그래요? 특히 저는 그 술도 뭐 섞어서 잘 먹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제 술 친구가 있거든요. 절친한 네. 친구가. 그 친구랑 그 산잔하면은 중간에 적어도 한 번씩은 막걸리를 한번 마셔줘요. 근데 그러면 약간 네.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항상 그런 거니까. 하여튼 갑자기 막걸리 생각하니까 아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방송 중에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자, 어쨌든 뭐 그래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진단을 할 종목은 이거 지금 타이밍이 너무 좋네요. 지금 네. 이 종목 4거래일째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롱님의 신청 종목인데요. 현대 무벡스입니다. 방금 전에 로봇 이야기했는데 로봇 관련주로 현대 무벡스가 와 탄력 보세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일주일 만에 거의 2배 갔죠 지금. 네, 차트 각도가 와. 너무 가팔라요. 아니 바로 저렇게 상한가를 쏘아 올리고 나서 요즘에 한번 상한가 쓰면은 바로 그 다음날에 급락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안 떨어집니다. 거래량은 오히려 더 늘었고요. 맞아요.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이 대단하죠. 6,000원입니다. 상한가 찍은 날 거의 네. 상한가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사자의 심장으로 들어가셨는데 6,000원에 6% 수익 실현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도 될까요? 거래량이 어마무시해서 어찌할지 고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전문가님, 현대 무벡스입니다. 이번 주에 무시무시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한가 쓰고 나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은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네.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이대로 보유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수익 실현을 좀 할까요? 글쎄요,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한 2, 3일 정도 5일선이나 한 11선 눌림 주고 턴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올린 케이스죠. 이럴 때는 원칙대로 FM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근데 의미가 있는 게 2021년도 이 최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것도 장대 양봉으로. 현재까지 더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이제 아쉬운 게 좀 거래가 지금 많이 불출했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지금 현재 4,400만 주. 거래가 보통 이게 터지면서 최고점을 돌파할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한 30에서 50% 정도는 일단 차익을 해주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FM대로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 주에 이제 거래가 감소한다 그러면 예, 그때는 다시 주가가 이제 거래가 감소하니까 며칠 이제 눌림을 또 주겠죠. 지금부터는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요게 지금 노고로 보게 되면 최고점 돌파하고 나서 여기 지금 추세 저항이거든요. 이 트렌드예요, 이 트렌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윗골이 나온 자리가 기술적으로 로고 핵심 보시면 여기 이제 고점이 딱 이 추세선 상단 라인이죠, 상단 라인. 그러면 여기서 역시 이 트렌드 상단에서는 거래가 터져도 돌파를 못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상당히 주가가
좀 힘겨워하는구나. 예,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요 트렌드를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이후에는 이제 하단에서는 그러니까 이날 상한가 들어간 가격대 있죠. 예, 그 가격대를 이탈한다고 하면 다시 원위치 해버려요. 요즘 시장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오늘 거래가 크게 안 터졌으면 현재 이 정도 가격 마감한다고 하면 월요일까지 보셔도 되는데, 일단 거래가 터졌고, 두 번째는, 올 1월 달부터 2월 초부터 이어오는 트렌드 상단에서 윗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는 원칙에 맞게 FM대로 절반은 챙겨놓고 나머지만 반만 보는 거다. 나머지 반은 어디까지요? 예, 6,0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반은 차익하시고 넘기시고 나머지 절반 물량만 매수가까지 안 깨면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현대무백스 많이 올라왔는데 정석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에 의하면 반은 수익 챙겨두고 반은 매수가까지 조금 더 끌고 매수가를 이제 하단으로 해서 네. 좀 더 가져가 보자 이런 말씀 주시네요. 확실히 이렇게 그 급등이 막 나오면요. 사람 심리가 그렇죠. 맞아요. 보통 멀리서 바라보면 좀 차익 실현은 좀 하세요. 할 소리가 나오지만 당사자는 왠지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아요. 이거 그럼 놔두면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망설이다가 결국 정신 들면 장 마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꼭 감안을 해 두시고 명확하게 이제 정석대로 대응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챙길 때를 좀 챙겨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럴 때 또 수익 조금 갖고 있으면 또 굉장히 마음 편하게 투자를 더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엘릉님, 와, 바로 반응해 주신 거예요? 절반 수익 실현했습니다. 와. 야, 행동이 진짜 빠르시군요. 거의 엘릉님, 진단과 동시에.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진짜, 랭킹쇼를 참여하시면서 이분은 효능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행운의 여신님, 무리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언제, 어느 시간이든 계속해서 랭킹쇼 인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준호님께서 인사 멘트가 얌전하셔서 그 무리님이 아니신 줄. 왜요? 무리님이 평소에 과격하게 인사하셨나요? 깍이 나와야 된다고. 깍 해주시는 분이셨군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네. 알겠네요. 깍 소리 하나에 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 지수 상황은 사실 오후장 들어서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비슷해요. 다행히도 뭐 더 많이 빠지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대로 코스피는 사실 잘못하면 하락 전환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끝날 때까지 빨간불을 그대로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선미 님도 오셔서 일단 진단 부탁드려 주시고 있고 네. 머라카노님 반 나눠서 아이스크림 사드시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생각하면서 네. 또 종목을 하나 더 탐구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입니다. 또 유튜브에서 시장과 함께 님이 주셨는데요. 에이징랜드 32,000원 2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려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또 CXL로 엮이면서 에이징랜드 네. 오르고는 있는데 최근에 좀 약간은 지지부진한 흐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에이징랜드는 어떻게 볼까요? 이 기업은 이제 TSMC 관련 수혜주인데 최근에 TSMC가 그렇게 밀지 않습니다만은 주가 지금 비탄력적으로 움직이죠. 삼성전자하고 이제 테슬라하고 납품 공급기가 23조 원 AI 칩 공급 체결하면서 미국 테일러 공장 관련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죠.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쏠리는 요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반도체라든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환의 반등이 들어오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같은 섹터, 같은 테마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기업도 바닥을 일단 확인했고요. 중기로 보게 되면 딱 맥점이에요, 맥점. 이번 주 저점이 맥점이죠. 그러니까 작년 12월 저점과 올 4월 달에 여기서 뚝 떨어졌는데 요 저점에서 이번 주 저점 찍고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쉬운 게 거래가 안 나오죠. 이런 구간에서 원래는 거래가 좀 터져주긴 좋은데요. 다음 주에 근데 맥점을 지금 중장기적으로 하긴 했으니까 다음 주에 거래가 나오면 사신 가격대 윗선까지 좀 올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차트를 지금 이렇게 수렴해 나가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지금 응집해 나간다. 바닥 일단 확인한 걸로 보고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사신 가격대죠. 32,000원이.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작년 10월부터 이어오는 저항 라인이에요.
예. 얘도 일단은 이 기업도 FM대로 절반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등 준다 그러면 비중이 20%니까 절반은 매수가 언저리에서 일단 차익해 주시고 고단가 돌파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35,000원 나니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보시는데 32,000원 사신 가격 전후에서 일단 정리를 하신다 생각하시는데 종가상으로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35,000원까지 홀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최종 전략은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징레들은 일단은 이대로 보유를 해보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또 채팅창에서 저 지금 또 터지는 개그가 나왔어요. 아니, 정기영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주환님의 이야기를 보고서 좀 터지신 게 아닌가. 우리 다 같이 터지는군요. 네.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에이징랜드, 나는 서울랜드. 그리고 뒤가 너무 웃겨요.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수가 배철수라. 네, 철수시키라고요? 네. 아, 진짜. 아. 주연님 혹시 뭐 이런 교과서 보고 계신 거예요? 어디서 자꾸 이런 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거 약간 유머 모으는 유머 모음집 이런 데 나올 법한 건데. 약간 옛날에 저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책이 유머 모음집 중에 화장실에서 보는 책. 아, 네. 그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초등학생 때로 기억하는데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서 이런 거 바짝 꿰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환님이 약간 좀 통하는 게 있네요. 자, 모리님. 주환님 그러면 안철수와 커플로 하시라고 정치권으로 가면 이거 좀 곤란할 수 있으니 이제 넘어가야 돼요. 다음 네. 종목으로 그냥 갈게요.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 보시면 유튜브에서 절파고TV님이 남겨주셨거든요. 절파고TV님 언제 와주신 겁니까? 조금 전에 오. 종목 딱 남기고 가셨어요. 그래요? 바람처럼. 자, 네. 바로 좀 보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솔루엠인데요. 네. 오늘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공시가 좀 있었어요. 지분이 이제 지분을 추가 매입하면서 네. 5%를 넘기면서 공시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주주 환원 요구가 좀 기대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상승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네, 근데 절파고TV님의 일단 매수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28,800원, 7% 정도를 담고 계신데 아하. 일단 매수가에 한참 못 미친다고 걱정을 하세요. 그래도 홀딩이 답일까요? 진단 부탁드린다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솔로엠 오늘 좀 이슈랑 엮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성으로 올라간 것이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주가 이제 연결 기준에 했을 때 실적 대비해서 너무 지금 저평가 국면이죠. 뭐 그렇게 지금 얘기 나올 만도 합니다. 예. 장기 지금 월봉에 보니까는 그 맥점에서 일단 터닝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8,800원이 7%니까 일단은 우선은 거래 이렇게 한번 터져줘야 된다 그랬죠. 바닥에서는. 예, 터져주고 나서 직전 고점 매물 소화하고 나서 다음 주 위에 한번 눌림목 줄 겁니다. 눌림 줬을 경우에는 요즘에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거래 터지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 오기 전에 제가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네이버란 기업도 저점에서 다이렉트로 주가를 80% 급등시켜버려요. 그죠? 그러면서 보통 때 같은 21선에서 터닝이 나온다든지 직전 고점까지 아니면 21선 안 나오면 61선에 터닝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35일선 그냥 막 깨고 내려와요. 역V자로. 61선 수급선에서는 무조건 90%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는데 또 안 들어오죠. 그러면서 121선까지 다이렉트로 역V자로 꺾어버립니다. 거래 죽여버리면서. 이게 뭐냐면 대세 상승장이 오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이런 패턴의 종목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럼 개인 투자분들께서 다 여기서 물려버린다, 물타기 한다더니 아니면 또 털려버려요. 안 그러면은 안 빠지면 이렇게 행보를 시켜버립니다. 막 이런 식으로. 몇 개월 동안. 지금 2차전지 그러죠. 예. 그게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종목이 많이 나오니까 다음 주에 밑으로 눌림 줄 때 18,000원 아래 가급적이면 오늘 또 갭이 나와버렸잖아요. 어제 연봉 누르고 갭으로 올려버리고 18,000원 아래에서 한 17,000원 정도까지 눌림 주게 되면 지금 7%니까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 한 5% 정도 추가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끌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 줄 것이다. 그래서 28,000원까지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보신다라면 저는 25,000원까지 간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눌림 줄 때 5% 추가하셔서 하반기까지 끌고 가서 최소한 25,000원 라인 정도에서 매도 전략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눌림을 줄 때 추가 매수로 약간 들어가서 하반기까지 좀 끌어보자 이렇게 진단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또 네. 빠르게 볼까요? 자, 그리고 시간이 약간 남았는데 종목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이선민님의 종목인데 요거 이번 주에 화제죠. 네.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매수가는 26,300원. 26,300원이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되신 건데요? 그럴 것 같네요. 10% 네. 3년이나 갖고 있어요. 익절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SK 오션플랜트 매각 얘기 나오면서 한번 쭉 흔들리더니 그 뒤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네. 52주 신고가 기록인데요. 오늘 10% 가까이 또 뜁니다. 자, 주무관님, 이쯤이면 3년이나 갖고 계셨는데 매수가까지 근처 갈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대로 지금 보유하시죠. 예, 어차피 지금 풍력, 해상 풍력 관련 종목군들이 또 현 정부 또 수혜주거든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보다는 최근에 태양광, 풍력 관련 종목군들이 강세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년 보유했으니까 여기서 매도하기 좀 아쉽고요. 저 3만원 이상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봅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까지 봤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무슨 M&A 재료가 안 나와도, 예, 풍력하고 지금 태양광 쪽은 그러니까 현 정부의 실질 예산이 언제 편성이 되면 지금은 그전 정부 예산 가지고 국가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었지만 12월 달에 이제 예산안 통과하게 되면 이제 현 이재명 정부의 예산 그 영향이 내년에 이제 각 업종 및 종목에 펼쳐지겠죠. 현 정부는 지금 신재생 아니겠습니까? 전기차를 비롯해 가지고. 예, 그러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풍력 쪽도 내년까지 보여 나가신다 그러면 충분히 전고점, 최고점 돌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홀딩 하시고 좀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최고점 매물선을 좀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거래가 안 터졌으니까 홀딩 하시고 최소 3만 원 이상에서는 이하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 그 이상까지 좀 가져가 보자.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에서는 홀딩 가져가시고 3만 원 이상까지 보자 이렇게 또 말씀 주시네요. 네,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네. 그럼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레크처 주제였죠. 세계 자산의 날 특집 기부 순위를 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와 미국이거든요. 네. 자, 이 중에 1위는 어딜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두구. 자, 1위는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네요. 1위입니다. 실제 기부 순위 저 지수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한 국가가 인도네시아였고요. 그리고 미국은 전체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 종교 영향이 정말 있었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위 인도네시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랭킹쇼는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종목 진단을 못 받아서 아쉬운 분들은요. 오늘 밤에는 또 기회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밤 9시부터 11시까지 미스터 진단 시간이 있죠. 지금 적힌 전화 번호로 전화 종목 진단 접수를 미리미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랭킹쇼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